네,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교전을 벌인 미국과 이란이 서로 상대방이 먼저 공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연설을 예고하면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문성무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앞서 보도를 해드린 대로 한쪽짜리 MOU 체결이 임박했다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런데 호르무즈에서 휴전 이후에 첫 교전이 미국과 이란 간에 벌어졌습니다. 양측 모두가 지금 내탁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협상 진행 중에 굳이 충돌이 벌어지게 된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좀 그렇죠. 해석을 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협상을 이어가면서 한편으로는 충돌이 벌어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대로는 본인이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신 한 장짜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예. 본격적인 종전 협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언급을 했고, 물론 협상이 결렬이 되면 강력한 군사 조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 위협적 발언도 내놨습니다만, 예. 저는 지금 이 충돌이 왜 발생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불안한 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번 휴전 협상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개시될지는 모르지만 그 휴전 과정에서 양측 입장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유리한 입장, 상대방에게 나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일종의 기싸움의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예.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면 이제 교전이 벌어진 그 원인이 결국은 미국이 이란을 향한 경제 분노 작전을 지금 취하고 있고 예. 최근에 이란의 한 유조선이 지금 호르무즈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미군 측의 요구를 거부하고 이동하다가 공격을 받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일종의 이란의 맞대응 작전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해 보는 것은 지난 현지 시간 4일부터 미국이 그 호르무즈 해협 안에 있는 민간 선박들을 빼내기 위한 일종의 프리덤 프로젝트 해방 작전을 개시했고 여기에 이란이 강력 반발하면서 그 과정에서 여러 척의 이란의 소형 선박이 무력화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미국 측의 주장이에요. 이란은 또 오히려 미 군함을 향해서 미사일을 쐈고 군함을 격퇴시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오가면서 사실은 지금 이 교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교전이 있지만 협상은 계속되고 있고 아마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인다.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도 추가 교전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추가 교전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교전에 대해서 러브탭 단지 가볍게 툭 친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휴전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란 측은 휴전 위반이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양측이 지금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휴전 계속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휴전이라고 하는 것은 휴전이 이어지려면 휴전 당사자들이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휴전이요. 4월 7일 날 휴전이 개시가 됐고 지금 한 달 넘게 휴전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불안한 휴전입니다만 사실은요. 4월 7일 휴전하고 11일 날 1차 종전과 관련된 협상이 있었고 그게 결렬이 되고 2주 휴전 협상이 끝날 무렵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을 걸었지만 어떻게 보면 휴전 연장을 이제 일방적으로 얘기를 했고 처음에는 이란도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이란도 받아들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충돌이 있지만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도 휴전이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미 군 당국에서도 중부사령부에서도 확전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예. 이란 측에서도 교전이 있었지만 안정을 되찾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미 측이 제시한 그 안, 다시 말하면 MOU 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다시 또 충돌의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트럼프식의 어떤 이중 전술이라는 그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군사 위협을 한 동시에 협상도 같이 가동하는. 그러니까 이번 경우도 사실 이게 협상이 어떤 앞으로 있을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뭐 우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에 일환이라고 좀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협상이라는 게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협상이 말로 하는 협상이 있고 힘으로 하는 협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의 효력을 더하기 위해서 힘의 위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식 협상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이게 뭐 사실 꼭 트럼프만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고 예. 전 세계적으로 협상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나의 뜻을 강요하기 위해서 받을래 아니면 맞을래 강력하게 맞을래 이거 받을래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 저도 뭐 북한과 협상을 해봤습니다만 그러니까요. 그 협상을 할 때 상대방에게 이걸 받지 않으면 엄청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그게 경제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군사적인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양해각서라고 하는 것을 놓고 이걸 빨리 받아라. 안 받으면 강력한 지금 군사력이 지금 왜냐하면 철수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철수 안 하고 있고 이 군사력을 이용을 해서 경제분노 작전도 이어가고 있고 해방 작전의 개시 가능성도 있고 또 아니면 결국 협상 결렬이 만약에 된다면 더 강력한 제2, 제3의 군사 작전을 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란을 압박하는 일종의 협상 전술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란의 협상단장이 이제 합의 근접 보도를 좀 직접 반박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란 내부에서 어떤 협상 자체에 대한 동력이 약해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데요, 지금 이제 이란의 움직임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란이 당초에는 특히 강경파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4월 11일 1차 종전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지금 벌써 한 달 가까이 되고 있는데 미국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도대체 우리의 협상 대상자가 누구냐. 이란이 통일된 안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협상파, 소위 말하는 온건파, 갈리바프도 협상파에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갈리바프, 페제스키안, 아라그치 이런 사람들이 대 협상, 온건 그리고 이제 바히디라든지 졸가르드라든지 이런 강경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협상은 절대로 안 나오겠다고 했던 이 목소리가 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한 게 뭐냐면 미국이 지금 가하고 있는 경제적 분노, 다시 말하면 이란 항구를 봉쇄하고 이란 유조선 차단하고 소위 말하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돈줄을 꽉 쥐는 이 작전이 시작이 되면서 지금 거의 3주 지났거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강경파가 일방적인 목소리를 내기가 어려운 그런 목소리인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갈리바프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시오스가 저건 사기극이다, 뭐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나는 미국 편이 아니야. 나는 이란의 국익을 위해서 협상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것을 미국에게도 보여주고 그 강경파에게도 보여주면서 이 협상파의 어떤 목소리를 실기 위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편으로는 페제스키안 대통령이 모스타바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한 경제 단체장 모임에서 그걸 얘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바이디가 딱 차단하고 자기만 모스타바하고 소통을 했는데 이번에는 페제스키안이 만났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상당히 최고 지도자가 협상파 쪽에 목소리를 실어주는 그렇게 해서 보면 지금 교전에도 불구하고 이란 외교부의 이 답은 미국의 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란 내부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어느 듭니다. 쪽으로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백악관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참 상황이 상황인 만큼 협상 관련해서 언급이 있을까요?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예, 보니까요. 이제 소위 말하는 장대한 분노 이 작전, 중동 전쟁이 개시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최초로 연설한 날짜가 4월 3일입니다. 4월 2일이요. 4월 2일. 그래서 이제 우리 시간으로 4월 2일인데 그때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설 내용을 보면 자기들은 핵심 전략 목표를 다 달성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쭉 얘기했습니다. 그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이걸 정리하겠다. 만약에 이란이 협상을 안 받아들이면 그때 이제 말한 게 석기 시대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란의 발전소를 타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대국민 연설을 공개 연설을 하게 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1차 연설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마크 루비오 장관 얘기로는 의회에다가 장대한 분노 작전은 끝났다. 군사 목표는 이미 달성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제가 볼 때는 MOU가 당장 타결이 안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15일 중국 방문하기 전에 뭔가 이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지키고 내외적으로 장대한 분노 작전의 성과를 얘기를 하고 협상이 타결되든 되지 않든 우리는 상당한 목표를 달성을 했다. 이건 잘한 일이다. 그리고 협상에서 우리는 적어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장대한 분노 작전을 시작한 주목적이 핵 문제이기 때문에 네.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 협상에서 반드시 타결할 것이다. 그것과 함께 호르무즈 문제도 해결을 하고 그렇게 되면 유가도 떨어지고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란 측을 향해서는 호응을 해라. 호응을 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제2, 제3의 작전이 준비돼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지금 한 가지 경제 분노 작전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측에게 협상을 촉구하는 그런 부분들도 아마 메시지에 담길 가능성 있지 않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걸 여쭸던 이유가 이게 교전 벌인 직후에 다음날 연설을 예고한 거니까 뭔가 좀 이 부분에 대한 이란에 대한 압박성 언급이 나오지 않을까 저 예상을 해보는 건데 물론 이제 어떤 말이 나올지는 들어봐야겠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박사님 말씀 들어보면 어쨌든 이번까지 지금 1차 그 연설 때보다는 좀 더 진전된 게 나와야 될 것이고 네. 본인의 어떤 과업 달성에 대한 부분에 조금 치중할 거란 예상을 해보는 거 해봐야 된다고 좀 봐야 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요. 4월 초에 했던 첫 번째 연설과 달라진 점이 뭐냐면 13일부터 경제분노 작전이 개시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고 전 세계를 경제 인질로 잡았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협상이 있었고 협상이 결렬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경제분노 작전 결국은 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이란은 중국으로 가는 원유 그다음에 이란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군수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통항을 했거든요. 다른 건 못 가게 만들고. 근데 미국의 경제분노 작전은 반대입니다. 이란의 유조선은 철저하게 차단하고 이란에게 돈 주고 나오는 배도 차단하고 그 대신 나머지 배는 자유롭게 다니고 이거는요. 이란에게는 엄청난 뼈아픈 조치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이 장대한 이제 경제분노 작전이 상당한 지금 효과를 보고 있고 이게 지금 일부 경제 관련 전문가들 얘기로는 뭐 좀 더 버틸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짧으면 2개월, 길면 3개월 안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시간이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나 강경파들은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상당히 저항을 해왔는데 이게 상당히 저항이 어려워진다. 제가 볼 때는 아마 내일 새벽에 있을 이 연설 속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 했던 그 경제 분노 작전과 함께 제가 볼 때는 4일부터 시작했던 이 해방 프로젝트. 해방 프로젝트가 지금 중단은 됐지만 사우디나 걸프 국가의 반발에 의해서 중단이 됐지만 지금 보도를 보면 사우디가 다시 협조하기 시작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맞아요. 협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를 다시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란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다 날아가 버립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왔던 것들이 약화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되기 전에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연설 내용에는 4월 초에 있었던 첫 번째 연설 이후에 진전된 본인의 성과 이런 것들을 얘기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제 미국이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지금 박사님 말씀해 주셨던 프로젝트 프리덤을 재개할 수 있다고 보도를 했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좀 짚어주셨는데 이게 작전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한국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의 참여 압박도 다시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위성락 실장은 이게 프로젝트 프리덤이 중단됐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고민할 일은 없어졌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단 말이죠. 그랬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재개가 되면 예, 그렇지 않아도 뭐 물론 지금 우리 청와대나 우리 국방 당국에서는 미국과 이 문제에 대해서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재개가 된다면 예. 이 부담이 다시 이제 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의 자유, 특히 우리의 배들이 지금 20여 척이 지금 묶여 있고요. 수백 명이, 1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지금 붙들려 있단 말이죠. 사실상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정부가 말한 대로 국제법과 우리 국민의 안전, 우리 경제적인 이익, 한미동맹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주목되는 부분은 이겁니다. 프랑스 핵 추진 항공모함이 지금 시중해에서 홍해를 거쳐서 지금 페르시아만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이미 나왔단 말이죠. 이게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다시 말하면 이 작전에 참여하라는 거 직접 연관된 것은 물론이 아닙니다. 프랑스가 주도하는 통항의 자유를 위한 움직임인 건 맞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군함의 파견을 요구한 이후에 실제 행동으로 옮긴 나라가 처음으로 프랑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움직임이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도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는 뭔가 좀 가시적인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미국과 걸프 지역 동맹국들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항행 방해 중단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지금 압박하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번처럼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또 중국과 미국 이 만남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행보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요. 중국이 상당히 입장이 난처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중국은 사실상 이란의 동맹국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수십 년 동안 수천억 달러를 지금 투자하기로 약속을 하고 있고 이란의 여러 가지 발전이라든지 SOC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고 그동안 이란의 원유를 싼 값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가지고 지금 혜택을 누려온 나라가 바로 중국이거든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의 뭐 동맹국이죠. 그리고 사실은요. 반미 반서방 연대 소위 크링크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 이란 그리고 러시아,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이 강력하게 연대를 해서 미국 서방의 이 반 연대를 해왔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란에게 불리한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찬성하거나 하긴 아마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중국이 미국을 향한 어떤 협상에 지렛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앞두고 중국은 나름 성의를 다하고 있어요. 아르크 장관을 불러가지고 이란을 설득을 해서 어쨌든 협상장에서 멀어졌던 이란을 끌어당겨가지고 협상장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어쨌든 이 중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협상과 관련해서 이란이 그동안 강력하게 했던 자세를 조금 누그러뜨려서 협상에 가까이 가고 있는 과정에서 중국이 나름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중국의 국익과 일치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결의안에 찬성을 하거나 하기는 어려워도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기권을 한다면 기권을 하면 그건 통과가 될 수 있거든요. 러시아와 그 중국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과연 어떻게 될지 왜냐하면 중국도 호르무즈 해협의 이 통행의 자유 그리고 미국이 역봉쇄를 풀어야 지금 이란으로부터 들어오는 원유가 거의 한 10% 가까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건 굉장히 중국으로서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번 좀 주목을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협상 카드 또 군사 카드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새벽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성묵 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